아줌마, 과거 좀 있었지. 그 손놀림,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참을성이 대단하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조폭의 보스가 아주머니의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아주머니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죠.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줌마 그거 문신이지? 목덜미에 보이는 거 말이야. 남자의 말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아주머니의 목덜미를 더듬으려 하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조폭의 보스조차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생선 비린내가 온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시장 한켠 미영수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49살의 박미영 씨는 이미 커다란 칼을 들고 도착한 생선들을 손질하고 있었죠.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단 3번의 칼질로 깔끔하게 해체하는 모습은 마치 무용수의 춤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죠. 그 칼이 지나간 자리마다 깔끔한 흔적만 남길 뿐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미영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 좀 챙기면서 일해. 옆 가게 젓갈 파는 순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자 미영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이 시장 살리냐? 여기 사람들 다 내 생선 안 먹으면 힘도 안 나온다니까. 겉으론 퉁명스럽지만 순이는 미영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은 거칠어도 시장 사람들 아플 때면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는 게 바로 미영이니까요. 그런 미영이 시장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7년. 그녀가 한국에 돌아온 건 더 오래전의 일이지만 부산 자갈치에 정착한 건 7년 전부터였습니다. 가끔 미영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 바다 너머 일본에서 보낸 시간들, 6살 때 입양되어 낯선 땅에서 자라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어두운 길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녀의 등에 숨겨진 용 문신 위로 새긴 백합 문신이 그 모든 과거를 덮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칼을 닦으며 팔을 걷어 올리자 손목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을 가졌는지 시장 사람들은 묻지 않았어요. 다만 여름에 반팔을 입을 때면 보이는 팔뚝의 흉터와 목덜미로 살짝 드러나는 문신만이 그녀의 과거를 짐작게 할 뿐입니다. 오전 10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 남자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벌써 3번째 미영의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미영은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자는 용기를 내어 생선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도미 한 마리 주세요. 미영이 생선을 포장하는 동안 남자는 계속해서 미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불편함을 느낀 미영이 고개를 들었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뭐 묻었어요?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돈을 건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요. 미영은 별 생각 없이 거스름 돈을 건네고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시장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그 걸음걸이,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미영은 가게 뒤편 작은 서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살 미영과 13살 오빠가 웃으며 찍은 사진.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입양되던 날 오빠는 울지 말라며 이 사진을 주었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과 함께. 오빠, 나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널 찾을 거야. 미영은 사진을 다시 깊숙이 넣어두고 마른 수건으로 칼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을 닦는 그 손길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고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할 시장 분위기도 어쩐지 무거웠죠. 미영이 생선을 진열하며 옆 과일 가게 주인 김춘자에게 물었습니다. 춘자 씨,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었어? 춘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언니, 못 들었어요? 요즘 성우파라는 조직이 이 근처를 장악하려 한대. 어제 저녁엔 해물탕집에서 보호비 내라고 행패 부리고 갔다네. 미영은 무심한 듯 생선을 계속 진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열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 5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소유자였죠. 강철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 역력했죠. 강철수 일행은 가게마다 들러 구역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상인에게는 상품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미영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뒤쪽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칼이 하나 놓여 있었죠. 마침내 강철수 일행이 미영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철수는 커다란 생선 위에 손을 올려놓고 비웃듯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미영수산이죠? 우리 신사답게 거래합시다. 한 달에 30만 원, 적은 금액이니 부담 없으실 거예요. 미영은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빛이 났죠. 미영의 손은 칼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강철수가 미영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영의 표정에서 보통 상인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부하들을 의식한 듯 더욱 거만한 태도를 취했죠. 아주머니, 말을 가려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왜 아주머니만 그러시나?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철수와 똑바로 마주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병이 들려 있었죠. 둘 사이의 긴장감이 시장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미영의 눈빛은 마치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자갈치에선 생선보다 냄새나는 인간 안 받아. 어서 꺼지시지. 말을 마친 미영은 주저없이 강철수를 향해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병은 강철수의 가슴팍을 정확히 맞추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강철수의 부하들이 미영을 향해 다가서려는 순간 강철수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재밌네요, 아주머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곧 알게 될 겁니다. 강철수의 입가에 불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시장을 빠져나가자 그제서야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육점 주인 정만석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후 누군가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자갈이 몇 개 보였고 바닥에는 조심해라라고 쓰인 쪽지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깨진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깊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일본에서의 기억이 미영의 마음속에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억들이었습니다. 미영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갈치 시장 위로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미영이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시장에 들이운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미영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어제 강철수에게 대든 유일한 사람이 미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몰아치는 빗줄기가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혔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생선을 사러 온 단골 손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일본에서도 많이 봤어요. 미영의 말에 손님은 더 묻지 않고 생선만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정만성만이 미영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을 뿐이었죠. 오전 11시 시장 입구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 10명 가까이 되는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두에는 어제의 강철수가 더욱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미영의 가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는 듯 모두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죠. 강철수 일행이 미영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제 얘기가 안 끝났나 봐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비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진열된 생선들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미영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생기는 일이야. 어제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는데. 강철수가 미영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미영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죠.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을성이 대단하네.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있어. 아주머니 문신 있죠? 목덜미에 조금 보이던데. 강철수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미영의 목덜미를 더듬으려 하자 미영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강철수조차 놀랐습니다. 그쪽 과거 좀 있었지? 그 손놀림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운 대로 나 좀 해쳐봐. 여기 다 같이 구경하게. 강철수의 도발에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미영은 단순한 생선가게 아주머니였지만 강철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강철수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칼날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한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미영의 조용한 물음에 강철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 아줌마 뭔가 있어. 그 순간 미영은 강철수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틈을 타 손을 뻗어 뭔가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온다. 그 말에 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강철수는 미영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아줌마. 오늘은 여기까지. 강철수 일행이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뒤덮기 시작한 것처럼. 정육점 주인 정만석이 조용히 다가와 미영을 도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어질러진 가게를 정리했지만 정만석의 눈빛은 미영을 향해 이해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의 손에서 떨림을 발견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그걸 끝내 숨길 수 없을 것 같소?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생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미영은 홀로 남아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이었죠. 한 잔, 두 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들. 미영은 마지막 한 잔을 비우고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미영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상의를 벗자 거울에 비친 그녀의 등에는 거대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운 백합꽃 문양이 등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래로 다른 문신의 흔적과 칼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미영은 등 뒤로 손을 뻗어 백합 문신 아래에 숨겨진 용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하는 건가? 미영의 눈앞에 20살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본 오사카, 비가 내리던 밤, 동네 작은 가게에서 야쿠자들이 노인을 괴롭히는 것을 본 미영은 주저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미영은 이미 백화페라는 작은 조직의 일원이었죠. 그날의 개입이 결국 큰 조직 간의 충돌로 번졌고 미영은 등에 깊은 칼자국을 여러 개 입었습니다. 그때도 참지 못했지. 미영은 흉터를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용 문신으로 그 흔적을 감췄던 시간, 그리고 결국 그 용마저 백합으로 덮어버린 과거까지 모든 것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영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오빠와 찍은 흑백 사진, 일본에서 지내던 양부모와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미영의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 그 당시 미영은 이미 백화폐에서 잔뼈가 굵은 조직원이었죠. 어떤 죄는 몸이 기억한다더니 미영은 쓰게 웃었습니다.
30대 초반 미영은 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그녀는 무고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과 맞서게 되었고 그 결과 끔찍한 상처와 함께 조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의 일이었죠. 오랜 시간 스스로를 숨기며 평범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이제 그 평온이 깨져버렸습니다. 미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뺨 강철수가 툭툭 쳤던 그 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굴욕감이 다시 가슴을 태웠습니다. 미영은 과거 자신을 조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백합의 미영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던가요? 내가 단순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살 사람이었더라면. 미영의 손에서 사진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오빠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입양되기 직전 오빠는 울지 말라며 이 사진을 주었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오빠야, 나 이제 좀 사람같이 살고 싶었거든. 근데 안 되나 봐. 미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쿠자 시절의 강함도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평범함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결심한 듯 서랍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단검이 하나 있었죠.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미영은 단검을 손에 쥐고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단검에는 미영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백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을 뿐인데. 미영은 한참을 단검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한숨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 박미영의 눈빛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에서 한때 백합의 여제라 불리던 그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직면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미영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고요한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철수 일당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인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장사를 시작했죠. 미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정육점 주인 정만석은 미영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기를 자르다 말고 미영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정만석은 미영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영 씨, 그 손 써도 되겠나? 그 등 다시 아플 거 알제? 정만석의 말에 미영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미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20년 전 오사카에서 정보사 하사로 근무했어. 백합의 여제라 불리던 여자가 있었지. 손에 칼을 들면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다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 얘기는 그만두시죠. 난 이제 그냥 생선 파는 아줌마예요.
정만석은 담담하게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어제 보여준 반응은 생선 파는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소.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정 선생님, 여기서 얼마나 오래 계셨죠? 28년이요. 정보사 그만두고 여기 자리 잡은 지도 벌써 그렇게 됐네.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의 옛날 군인들, 경찰들, 그런 분들 아직 연락되시나요? 정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강철수 일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미영은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해가 저물고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서자 정만석이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10시 서귀포 포차 뒤편. 미영은 메모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철수와 그의 부하 5명은 자갈치 시장 근처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취기가 오른 상태였고 강철수는 특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내일은 그 생선가게 아줌마 완전히 혼내줄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당당해.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철수가 앞장서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수가 놀라 멈춰 서는 순간 그의 뒤에 있던 부하 하나가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야? 강철수가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주변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골목은 갑자기 너무 고요해졌고 강철수 일행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원형으로 섰습니다. 5명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순간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강철수 일행 한가운데로 내려앉았고 그 충격으로 모두가 균형을 잃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5명, 6명, 10명. 점점 더 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골목 양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거. 강철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군인 출신임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강철수의 부하들을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제압해 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심한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솜씨는 놀라웠어요. 강철수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앞에 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강철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답하지 않고 검은 장갑의 사람은 단검으로 강철수의 셔츠를 정확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생선을 손질하듯 정교했어요. 강철수는 너무 놀라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그의 셔츠는 앞뒤로 갈라졌고 그 자리에 단검으로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이 강철수에게 바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갈치는 건드리지 마. 강철수가 반항하려는 순간 그의 손등에 날카로운 칼끝이 스쳤어요.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의 움직임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칼을 다뤄온 사람의 것 같았어요. 오늘은 경고다.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강철수 일행은 시장 입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의 셔츠 뒤에는 같은 글귀가 칼로 새겨져 있었어요.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이상한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강철수 일당이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죠.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정만석이 미영의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영은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 새로 생겨 있었어요. 강철수의 손등을 스친 그 칼끝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묻었던 자리였을까요?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미영을 바라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강철수 일당이 미영의 가게를 괴롭혔고 그 다음 날 그들이 습격당했다는 사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습격 사건 이후로 자갈치 시장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미영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존경심을 품게 되었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강철수 일당이 미영 때문에 당했다는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어요. 정만석은 미영이 평소보다 더 자주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오래된 흑백 사진, 미영과 오빠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칼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오후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죠.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생선을 사갔던 그 중년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미영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생선을 고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아닙니까? 남자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의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평생 품고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6살 미영과 13살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 찢어진 사진의 반쪽이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죠. 이제야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매, 그 표정.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이 세월을 거쳐 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눈에 깃든 따뜻함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빠? 미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4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가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은 말을 하려 했지만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 네 여동생 박미영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박태수 미영의 오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넘게 쌓여온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수한 밤을 뒤척이며 보냈을 외로움과 여동생을 찾아 헤맸을 긴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서랍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사진을 꺼냈죠. 2장의 사진은 찢어진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수가 가진 절반과 미영이 가진 절반이 맞닿으면 완전한 하나의 사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찢어진 사진처럼 그들의 인생도 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영의 손이 사진을 들고 있는 태수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순간 그들은 각자 들고 있던 반쪽 사진을 맞대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조각. 마치 운명처럼. 거친 세월을 살아온 미영은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야쿠자 조직에서도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도 혼자 한국에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빠의 얼굴을 마주한 이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평생 강인함만을 보여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6살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여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영의 눈물로 금세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여동생을 꼭 안고 40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만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미영의 가게 앞을 지나치는 태수에게 말을 건네 이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더니 정말이구먼. 정만석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미영과 태수는 오랜 시간 가게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두운 과거도 아픈 기억도 모두 내려놓고 단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의 눈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놓치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미영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자신을 찾아 헤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몄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태수의 간절한 한마디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도 과거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가족을 다시 찾은 미영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오빠 박태수와의 재회 이후 미영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녀의 표정이 더 밝아졌다고들 수군거렸죠. 오랫동안 무표정했던 얼굴에 가끔 미소가 번지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품고 있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이제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재회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전, 시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자갈치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에서 경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만석이 제일 먼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미영의 가게로 달려갔어요. 미영 씨, 경찰들이 와 있어. 강철수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미영은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만석이 돌아가자마자 경찰 2명이 미영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중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형사가 미영에게 경찰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자갈치 경찰서 강력팀 김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영은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미영에게 강철수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모른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젓갈 파는 순이, 과일 가게 춘자, 건어물집 할머니, 채소 파는 아저씨.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미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믿음과 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며 미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죠. 경찰이 상인들에게 그날 밤 미영의 행방을 물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생선만 팔았는데 다른 건 몰라요. 그 한마디에 담긴 단단한 의지는 마치 눈앞에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흔들림 없이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그들의 연대는 경찰의 질문보다 더 강했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미영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미영은 시장 상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가게로 흩어졌습니다. 미영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큰 위로였습니다. 정만석만이 미영의 가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영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등보다 등이 저온 짐이 더 큰 법이지. 미영은 정만석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등에 새겨진 흉터와 문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짐들. 그것들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빠 태수가 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다들 제 편을 들어주셔서. 정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정보사 하사로 있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림자를 보아왔습니다. 미영의 그림자도 그중 하나였지만 이제 그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미영은 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가는 길에 그녀는 자갈치 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7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숨어 지내기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릴 적 미영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영을 찾는 동안 그녀의 흔적을 하나하나 모아왔던 것이었죠.
형제의 재회를 축하하듯 따뜻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오빠, 오늘 경찰이 왔었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시장 사람들이 다 나서서 날 도와줬어. 정말 놀라웠어.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어렸습니다. 여동생을 지켜준 시장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여동생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칼로 싸우던 시절의 그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이웃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안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자갈치 시장에 여름 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 사건 이후로 석 달이 지났지만 더 이상 그들은 시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결국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었죠.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미영의 생선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가게 문을 열러왔을 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입구 위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미영수산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에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한다. 누가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는지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등에 새겨진 흉터와 문신처럼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지만 그녀의 손맛,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을까요? 정만석이 커피 2잔을 들고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글귀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정만석의 눈빛에서 무언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었나요? 정만석은 미소로 답했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미영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맞서는 것, 그게 진짜 갱생이지 않을까요? 그날부터 미영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새로운 글귀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미영의 솜씨 좋은 생선 손질 실력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영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가게 안에는 이제 미영과 오빠 태수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은 나란히 놓인 2개의 액자 속에 보관되었고 그 옆에는 컬러 사진 한 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회 후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종종 미영의 가게를 찾아와 돕곤 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에서 은퇴한 후 여동생을 찾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던 만큼 이제는 여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형제는 함께 지내며 서로가 놓친 시간들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특히 분주했습니다. 미영은 춘자와 순이 그리고 정만석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없던 미영이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낯설지만 보기 좋았습니다. 미영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 순이의 말에 미영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지만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닌 웃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시장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미영은 가게 앞에 서서 석양이 물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옆에 와서 함께 서 있었죠. 형제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빠, 내가 야쿠자였던 시절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하지만 이상하게 생선을 손질할 때는 그 과거가 도움이 돼. 칼을 다루는 솜씨가. 태수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법이야. 내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자갈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생선으로 사람을 살려요. 미영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칼로 사람을 해쳤지만 이제는 그 칼로 생선을 손질해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갱생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태수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시장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인생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맞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요? 미영의 이야기는 자갈치 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교훈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과거의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우리의 손맛, 우리의 진심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